안녕하세요. 한의사 이동입니다. 오늘 정영준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CS한의병원 정영준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보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후회가 남는 환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더라면 아니면 또는 좀 더 환자를 잘 설득했더라면 하는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분 역시 아쉬움으로 남는 분입니다. 네, 사실 그런 아쉬움이 또 저희를 성장하게 하죠. 오늘도 안과 싸우는 여러분들에게 반면교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일까요? 50대 여성 환자분으로 최초 폐암위기 진단을 받아 폐업 절제수로 조직검사 결과 EGFR 변이 선암증을 확인되어 세포독소 항암제 치료 중이신 분이셨는데요. 폐암 환자분이시군요. 그런데 EGFR 변이 선암종이라 그 설명부터 한번 해주세요. 먼저 EGF라는 것은 에피더멀그로스 팩터 약자로 상피세포 성장인자를 말합니다. 상피세포는 우리 몸 장기 내부 표면을 덮고 있는 세포인데 고형암이 잘 생기는 부위죠. EGF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말 그대로 상피세포 분열을 유도하여 세포수를 늘리는 세포 성장인자인데요. 상피세포 표면에는 EGF 성장 신호를 받아들이는 안테나가 있어요. 이것을 상피세포 성장 수용체, 약자로 EGFR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세포의 성장은요, 우리 몸의 필요에 의해서 잘 조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장점막에 염증이 생기면 이 EGF가 활성화돼서 상처를 회복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수용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났다면 신체가 필요할 때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성장 신호를 계속 보내게 될 거고, 그 결과 성장이 조절되지 않고 무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은 암이 되는 거겠군요. 네, 맞습니다. EGFR의 이러한 변이는 여러 암에서 발견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폐암입니다. 폐암은 80%를 차지하는 비수세포 폐암 환자의 경우 거의 2명 중 1명이 EGFR 변이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이 비수세포암 폐암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의 가장 흔한 것이 선암인데요. 특히 선암에 EGFR 변이가 많고 다른 인종보다 아시아인에게 EGFR 변이 빈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암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이 또 폐암이잖아요. 그런데 아시아인에게 빈도가 높은 변이라고 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분도 EGFR 변이 선암종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상태로 입원하신 거죠? 네, 2차 항암 치료 극심한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한 손발 저림과 통증, 체중 감소 등 신체 기능 저하로 부득이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사실 이분은 워낙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심해서 통증과 저림으로 인한 현저한 수면의 질 저하와 식욕저하 등 몸 상태가 엉망이었고 설상가상으로 면역력 저하로 인한 안면신경 마비 증상까지 와서 정신적 우울증도 심했던 터라 이번 후부터 바로 증상 개선 치료에 집중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다행히 이번 2주 동안 다양한 치료를 통해서 극심하게 호소하던 손발 저림과 통증, 안면 마비 증상이 대부분 호전되었습니다. 네, 호전되었다니 다행이군요. 자, 그런데 어떤 포인트에서 아쉬우셨다는 건요? 이 환자분의 경우 정작 중요한 안면역 치료나 관련 검사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은 이후 6개월이 지난 뒤에 본병원의 흉부 CT 검사 결과 폐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어 표적 항암 치료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만약 이분이 저희 병원 입원 당시부터 안면역 치료를 꾸준히 시행했다면 그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암 치료 전신 상태 저하로 인해 면역 기능도 현저히 약해져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미세암 치료와 재발암 방지를 위한 처치가 필요했으나 당시 워낙 증상 치료가 급한 상황이었고 환자분의 사정으로 인해 면역 치료를 시사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하지 않았나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더불어 진단 초기부터 액체 생금으로 인한 유전자 변이 여부에 대한 사전검사 시행이 없었던 점도 안타까운 점이죠. 액체 성검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암종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커져야 확진이 가능한 일반 조직 검사와는 달려 분자 진단 기술을 통해서 혈액 속에 나타나는 암의 모든 징후, 즉 암 단백뿐만 아니라 혈액 내 암세포의 발현과 유전자 변이를 모두 검사할 수 있는 현존하는 검사법 중 가장 좋게 암을 진단하는 검사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전암 단계 진단으로 암의 예방과 치료율 향상, 무엇보다
재발암 방지에 아주 유용한 검사법이라고 설명드렸었죠. 네, 그렇죠. 이분 역시 최초 폐암 진단 이전에 액체 점검을 통해서 EGFR 변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했더라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환자분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폐암이 EGFR 유전자 변이한 사람은 전암 단계에서부터도 혈액을 통한 액체 점검으로 유전자 변이 여부를 알 수 있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폐암 생존율이 증가한 것도 바로 이 EGFR 변이가 있는 폐암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표적 항암제가 개발된 점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치료법도 준비되어 있으니 진단만 좀 더 빨랐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특히 이 환자분처럼 EGFR 변이에 의한 사람 전이의 경우 1세대 표적 항암제 치료 후 또 다른 유전자 변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재발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EGFR 변이는 치료 중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EGFR 유전자 변이 검사는 치료 중에도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점이 혈액 검사로 편리하게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액체 점검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안젤리나 졸리가 액체 점검을 통해 브라카 유전자 변이를 간파하고 또 선제적인 치료 목적으로 유방과 난소를 전절제한 일은 유명한 일이잖아요. 이 환자분 역시 좀 더 조기에 발견했더라면 전이를 피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 환자분은 폐림프절 전이가 진단되고 나서야 저희 병원에 재차대원하여 면역 주사와 고주파원료 치료, 면역 항암 약침 치료 등 여러 면역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환자분 스스로 더 일찍 시작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셨죠. 다행히 면역 치료 시작 2개월 후 본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뇌 등 다른 곳으로 전이가 치료되지 않았고 사이즈도 변화가 없어 표적 항암 치료를 일단 보류하자는 판단이 내려졌고요. 현재 저희 병원에서 주 3회 면역 치료를 꾸준히 잘 받으시면서 현재 재방 컨디션 역시 양호하게 잘 지내시고 계십니다. 의학은 발전하고 있고 그중 많은 지분이 검사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고 놓쳤다면 그 대가가 너무 크죠. 선제적 면역 치료와 액체 생검과 같은 조기 진단은 암과의 싸움에서 훌륭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